이제 좀 있으면 11시네요, 이제. 뭐, 얘기, 목소리 좀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재매매를 하기에 앞서, 조금의 어떠한 이제, 기본, 기초 강의가 좀 돼야지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진행하게 됐어요, 기초 강의를. 11시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시가 됐네요. 발하기가 무슨 11시가 됐네요. 봅시다. 글씨가 이렇게 작지? 예. 예, 안녕하세요. 주식 영웅입니다.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주식 기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보면 목차가 이제 있어요. 그죠? 있는데, 이게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순서고요. 이게 뭐 캔들, 정배열, 역배열, 상승, 하락,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차트를 설명할 거예요. 차트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좀 빠르니까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이제 하면서 이제 한 대략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한번 할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뭐 요 세 개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기초지만 차트 설명할 때는 제 기준봉에 대해서의 그 내용이 들어가니까 꼭 그 초보가 아니시더라도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한 번은 들어보세요.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제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예. 잠시만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캔들 1번 캔들 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봉, 이제 음봉 있죠, 그죠?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그죠? 이 안에는 이제 보면 캔들 본 안에는 이런 식으로 시가, 종가, 고가, 저가로 나눠져 있잖아요. 제일 기본 기초편이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시가, 종가, 고가, 저가는 절대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점을 인식하시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캔들을 볼 땐. 절대 저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관리하는 뭐 세력 내에서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요. 얼마까지는 떨어지지 마라 이런 게 다 이제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양봉이잖아요. 그죠? 양봉. 이게 맨 위에가 고가, 종가. 제가 녹화를 안 했네요. 녹화를 안 했어요. 참. 예. 이런. 녹화를 안 하고서 시작을 했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녹화를 안 해가지고. 우선은 얘기할게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제가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참. 예, 안녕하세요. 예, 아줌마. 예, 만석군 아줌마. 예, 아줌마님. 만석군님이라고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고가, 종가, 이렇게 시가, 저가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 타입이 1타입, 2타입, 3타입으로 나눠놨는데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일 기본적인 타입이 1타입 갖고 이제 설명을 하자면 시가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죠? 보편적으로 이제 저가를 이제 형성을 하고 고가를 만든 상태에서 종가에서 끝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기본적인 이 흐름이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어떤 거는 이제 시가 시작하자마자 막 올라요. 이번 타입 2처럼. 그다가 또 확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확 올라서 곡점을 찍고 종가를 이렇게 끝나죠. 봉은 이건데 이렇게 끝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봉에서는 또 많이 또 당하죠.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이제 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양봉 매매자들이 붙겠죠. 아 이거 올라간다. 아 이거 뭐 있다. 그러다 갑자기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시가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시가 이탈하면 안 된다. 그죠? 시가 이탈하면 안 된다 했는데 시가를 이탈한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우르륵 또 투매가 나옵니다. 그러죠? 투매를 딱 먹고 나서 바로 끌어올려요. 그리고 종가를 닫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속한 말로 좀 한장하는 거죠, 이제. 이제 그나마 이제 여기 물린 애들은, 여기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툭 떨어지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운이 좋게 이제 올라와서 이제 여기서 운이 좋게 여기서 이제 버티는 거죠. 예. 운이 좋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흐르면은 뭐 정신 멘탈 붕괴되고 뭐 정신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3번 타입처럼 시작을 하고선 오를까 말까 하다 훅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기본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여기 이렇게. 에이씨 안 오르네. 그러면 또 그거 잡아먹고 샥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가로 이렇게 문을 닫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 이게 심리가 담긴 거라서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 심리를 먹고 사는 이런 봉이잖아요. 이게 차트가 봉 자체가 이제 그거를 제가 한번 이제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음봉도 매 똑같아요. 음봉도 똑같습니다. 음봉도 고가 바뀐 것뿐이에요. 양봉은 여기가 시가였잖아요. 근데 음봉 여기 위가 시가죠. 시가, 고가, 시가, 종가, 저가로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또 타입도 1번, 2번, 3번 타입으로 우선 만들어 놨는데 이게 엄청 많은 타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기본적인 타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 타입이 제일 기본적이니까 1번 타입 갖고 말씀드리자면 보편적으로 이제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쓱 올렸다가 곡점을 찍고 다시 이제 시가를 이탈합니다. 그죠? 이럴 때가 아까 그 양봉 때 시가 이탈하면 무너진다는 식으로 이렇게 쭉 무너져요. 그러다가 저가를 찍고 다시 끌어올리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흐릅니다. 이 장대 음봉에서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아이고 이거 움직였다. 이렇게 세 번 이런 식으로 뭐 3파라고 하죠. 뭐 3단 하라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내렸다가 오르고 다시 또 내렸다가 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렸으니까 오를 줄 알고 잡았다가 또 저점 깨지니까 또 툼에 나오고 또 또 이렇게 저점을 찍고 다시 오르는 것도 오르나 보다 또 잡았다가 또 저점 또 이탈하니까 투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먹죠. 예, 세력들이 물량을 받든 뭐 이런 식으로 약 올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타입처럼 예를 들면 이제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뭐냐면 여기 위에 이제 이건 아니고 음봉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위에 있다고 치고 그 전날 이렇게 있어요. 한 번 더 있고 여기 있고. 근데 갑자기 시가가 이제 마이너스 시가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얘가 올라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마이너스까지 버티죠 사람들이. 예, 버팁니다. 근데 갑자기 얘가 수르륵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여기서 또 많이 던지죠 사람들이.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요. 그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얘가 다시 시가를 회복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는 또 올라가는 애다라고 해서 사람이 또 붙어요. 이렇게 여기 막 사람이 붙겠죠. 심리니까. 근데 또 얘가 또 이탈을 하는 거죠. 여기를 시가를 이탈하는 거죠. 이거 왜 넘어갔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예, 예. 시가를 또 이탈하죠. 시가를 이탈하면서 이 저점마저 이제 붕괴를 합니다. 이 전저점이 또 이제 쌍바닥이라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붕괴를 아주 무섭게 확 해버리고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를 짓죠.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여기 끌어올리죠.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뭐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봤네요. 66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모든 뭐 양봉 때도 그렇고 음봉 때도 그렇고 우리는 손해 볼 수 없는 손해만 보는 그런 구조에 있어요. 항상 심리를 이용하니까요. 예.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윗꼬리 캔, 뭐 예를 들면 그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많은 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캔들 여기서 보이듯이 이렇게 뭐 이런 단봉, 뭐 단양봉, 뭐 다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봉들이 양봉, 음봉 이 안에서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면서 움직이는 거겠죠, 그죠? 이 많은 것 중에 저는 윗꼬리 양봉하고 상한값만 저는 딱 생각하거든요, 항상. 예, 예, 예. 그렇죠. 열심히 해볼게요. 네, 유니님.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윗꼬리 양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이게 제가 이 뭐가 자꾸만 이게 락이 뭐 이게 경고가 떠요. 그래가지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나머지는 저는 별로 안 봅니다. 상한가는 말 그대로 그냥 상한가가 되니까 이거는 이 안에 의미가 없는데 윗꼬리 양봉에 대한 의미는 좀 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윗꼬리 양봉이에요. 이게가. 제가 제일 선호하는 이제 여기 글씨가 작네. 이 15%짜리 그 윗꼬리 양봉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윗꼬리 양봉일 수 있겠고 얘도 윗꼬리 양봉일 수 있고요. 그죠? 얘는 이제 뭐 이제 피레침이라고 하죠. 보통 분들이 피레침이 될 수 있고 얘는 이제 뭐 피레침 도지인가요? 예, 윗꼬리 도지봉이 될 수 있겠고요. 저는 솔직히 명을 잘 몰라요. 뭐 영망친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예, 도지라고 그죠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피레침 운봉이겠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종가가 이런 식으로 끝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봉이 이렇게 종가가 끝나는 반면에 왜 이렇게 밀어버릴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도치로 끝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윗꼬리 양봉에 물론 시가, 뭐 종가 이거는 다 관리를 한다고 생각해도 윗꼬리 종가는 세력의 의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저는. 세력의 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력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윗꼬리 양봉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그림처럼 고점이 이렇게 발생되고 나서 확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밀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버텼다는 게 중요한 거죠. 버텼어요. 버텼어. 여기서 더 안 밀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확 밀릴 수 있지만 이렇게 버텼어요. 이런 봉이 완성시켰죠. 세력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그림처럼 거래 대금,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 봉은 절대 개인이 만들 수가 없죠. 그 뜻은 뭐냐? 세력만이 할 수 있다. 그거죠. 이게 중요한 팩트죠, 팩트. 그러니까 이거는 속일이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를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뭐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우리를 다 속여 먹어도 이런 봉이 발생됐다는 거는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진실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이걸 알고 매매를 하는 거하고 모르고 매매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왔다. 의지가 있다. 제 의지가 있네. 조봉 의지가 있어.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왜? 세력은 윗꼬리봉을 만들었나? 정답. 여기 있죠. 위로 올려서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 간단해요. 그죠? 세력이 거래량을 올리면서 거래 대금을 200억 이상 올리면서 상한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런 윗꼬리봉을 만든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들어왔다는 이유는 뭐예요? 위에서 위로 올려서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거. 그러니까 여기도 보지만 이 봉이 요만큼 이렇게 요래 여기 있어요. 여기 위치가. 요 위에서 이게 팔아먹고 있는 거죠. 위 아래로 흔들면서 팔아먹고 있는 중이죠. 이게. 예, 이해하셨나요? 예. 이거 뭐 그래서 제 기준봉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봉의 기준을 이렇게 둔 거죠. 이런 여기 또 위에 보시면 이런 봉에 15% 이상 봉에 거래 대금 거래량 실린 네, 이런 200억 이상이 들어온 이걸 그래서 기준봉의 그 기준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 봉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양봉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정배열하고 역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가격 이평선을 5일선하고 21선하고 120선만 딱 3개만 써요. 어떤 분은 뭐 절대선이라고 해가지고 막 무슨 뭐 1000일선도 뭐 쓰고 321선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300 며칠선도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자기만의 기준이죠. 저도 뭐 그분들을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저만의 기준이에요. 이게 딱 세 선만 딱 씁니다. 세 선만. 이 세 선 갖고 저는 단기 정배열, 장기 정배열로 이렇게 중기 정배열이겠죠. 120이니까. 중기 정배열로 해서 그렇게만 보고 모든 차트를 저는 그 구분 짓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차트를 봐요. 이렇게 이게 뭐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를 구분 짓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중기 구간으로 해서 20일과 120선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설명해 드릴게요. 정배열이 어떻게 되냐? 121선 여기 있죠. 120선을 20일이 돌파했을 때 이 시점, 이 동글뱅이 이 시점을 저는 정배열 구간이라고 봐요. 정배열 시작 구간. 정배열 시작됐다. 예. 시작점이라고 보겠죠, 저는. 이 구간을. 그리고 역으로 역배열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120선이 있는데 21선이 이렇게 이탈했어요. 이것처럼. 그러면 이건 역배열 구간, 역배열 시작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역배열 시작점. 얘는 정배열 시작점, 중기. 그리고 또 이제 단기 구간 해갖고 5일하고 20일로 이제 보죠. 5일하고 20일. 뭐 이것도 쉽죠? 20일을 5일이 돌파를 하면 이렇게 여기 정배열 시작점, 정배열 구간, 정배열 시작점이 됐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요. 또 역배열 똑같아요. 20일을 5일선이 이탈하면 역배열 시작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구분을 져요. 예. 묘하게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구분을 정확히 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배열 역배열 구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제가 차트를 보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3번 이제 보면 상승과 하락 행보가 있어요. 그죠? 상승과 하락 행보, 상승 하락 행보, 그죠? 모든 주식에는 있겠죠. 설명을 하자면 상승을 설명하자면 이게 상승 구간이에요. 그죠? 상승이 뭡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게 상승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되게 쉽죠. 그죠? 하락 구간은 뭡니까? 전저점을 이게 저점이 있는데 저점을 자꾸 이탈해요. 이탈하고 이렇게 돌림이 오고 다시 또 전저점을 또 이탈을 하고 다시 돌림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없어요. 쌍바닥이 이런 거는. 이때 뭐 쌍바닥을 잡는다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이럴 때 매매는 뭐냐면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가 이제 매매 시점으로 삼는 거예요. 이때는.
전저점 지지를 보는 게 아니고 전저점 이탈을 보는 거죠. 매매. 요때 매매를 어디서 매수를 할까 이 고민을 하는 거지. 어디가 쌍바닥일까 이 고민을 했다가는 이 하락 구간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죠? 그리고 행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행보 구간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하죠. 저희가 우리가 이게 보면 상수 구간이 있고 하락 구간이 있고 그죠? 행보 구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어디서 읽나요? 보통 뭐 이렇게 그 이론적으로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절대 상승하고 이 행보에서는 돈을 잃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오로지 하락 구간에서만 돈을 잃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또 확률로 봤을 때 33%의 확률이 있겠죠. 33.3%의 상승 확률이 있겠고 그죠? 하락도 33%의 하락이겠고 그죠? 또 행보도 33%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66.6의 그 이제 승률을 갖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66.6%의 그 퍼센트를 갖고 아주 그냥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나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정도의 승률이 없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은 다 상승할 때도 아까 그 이제 봉 설명했지만 상승할 때도 우리는 읽고 행보할 때도 우리는 읽잖아요. 잘못 잡아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상승 행보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기 돌파할 줄 알고 잡았다가 아이고 떨어지네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또 여기 올라가면 이걸 뚫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매수했다가 떨어지냐고서 여기서 실망 매물 매도 치고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읽나? 왜 우리는 왜 읽지? 이렇게 66%의 이렇게 확률이 떨어질 확률이 33%밖에 안 되는데 왜 읽지라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이 상승, 봐요. 보면, 이 상승도 세력이 만들고, 하락도 세력이 관리하고, 행보도 세력이 관리하니,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토대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보자고요. 이제, 보니까, 네. 이제 요걸로 설명하면 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올이라는 차트를 한번 빼놔 봤어요. 보시면 이제 크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부터 크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선이 여기 주황색이 21선이고 121선이 검은색이에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주식의 흐름을 볼 때는 20일하고 120선 갖고만 이제 보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여기가 시작점이 발생됐네요. 그죠? 이게 돌파가 됐으니까 21이 120이 돌파됐으니까 정배열 시작점이 여기 되었고 여기가 정배열 하락점이 시작됐네요. 정배열 뭐죠? 역별 구간 시작점이 시작됐어요. 그죠? 이 하락을 이게 이탈을 했으니까요. 21선이 맞나요? 그러면 이탈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정배열, 역배열 구간은 여기서 설명이 됐죠. 크게 그죠? 그리고 상승 하락이 또 설명이 되네 그죠?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게 상승이라고 했고요. 그죠? 계속 돌파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고점과 저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행보가 여기 구간이 또 발생이 됐고요. 맞나요? 그리고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하락 구간이 발생됐네요. 맞나요? 하락 구간이. 상승 구간, 행보 구간, 하락 구간으로 이렇게 구분이 짓네요. 쉽죠? 쉽죠?
원래 쉬운 거예요. 그죠? 주식은. 예.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보자고요. 뭘 보냐면 정배열 구간은 올라가는구나. 역배열 구간은 위험하네. 왔다 갔다 하고 위험하네. 이렇게 구분 짓겠죠. 그거를 뭘로 구분 짓까요? 120선으로. 120선이요. 이 120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볼 때는 이렇게 보고요. 제가 매매할 때는 120선을 그렇게 이제 없애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숲을 볼 때는 숲을 볼 때는 이 120선 기준을 많이 보고요. 나무를 볼 때는 21을 많이 봅니다. 21을. 그래서 제 그 제 기준이 어디 있죠? 이건가요? 네. 여기 기준 보이죠? 여기에 20일을 저는 신고가를 많이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20일을 중요시 여겨요, 저는.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하셨나요? 여기도 제 그 매매 구간이 어떤 근간이 나오는 그런 얘기겠죠? 예.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근데 이게 자세히 또 보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왔다. 그러니까 요 구간을 한번 볼게요. 요 구간을. 정배열 시작했네? 그죠? 정배열 이탈했네. 역배열이네? 정배열 시작했나? 하다 보니까 또 이탈했어요. 왜 이런 구간이 왜 발생될까요? 이게 한마디로 행보 구간 아닌가요? 그죠? 왜 행보 구간이 발생될까요? 왜 정배열이 시작이 됐는데 왜 정배열이 왜 안 나올까요? 그죠?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헷갈려 해요. 이거 이렇게 크게 지나가고 보니까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점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막상 주식이 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 구간이요. 이 구간이 딱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정배로 시작일까요? 과연? 이 정배열로 갈까요? 이제 정배열이야. 나는 여기서 매매를 했어. 이거 눌림 나왔네. 나 여기서 매매를 해야지. 왜냐하면 얘는 정배열 시작 120이 20일 돌파했기 때문에 정배열 시작됐기 때문에 얘는 이만큼 올라갈 거야. 라는 확신이 쓰나요? 한번 볼게요. 계속 떨어지죠? 모르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했죠. 옛날부터. 고민을 해서 이제 얘기됐던 게 여기는 200억이 표시가 안 됐네요. 제가 좋아하는 200억 이상. 표시가 됐네요. 표시가 됐는데 너무 이게 막 5천억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고요. 예.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이게 딱딱 표시가 되죠. 그죠? 이걸 갖고 이것도 똑같죠? 봐봐요. 여기 지나가니까 뭐 설명이지만 여기가 정배열 됐네요. 시작점이 됐고 여기가 역배열 시작점이 됐다가 행보가 이루어졌다가 그죠? 행보가 이루어졌네요. 그죠? 행보가 이루어졌다가 이탈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다 다시 턴이 일어나서 올라갔네요. 턴이 일어나면서 여기 정배열 구간으로 다시 되면서 근데 보면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봤죠. 이렇게 봐요. 그럼 얘가 진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아냐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주식은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이거 올라갔네. 이 얘기는 저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이거 시작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보자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제 기준이 들어갑니다. 제 기준 뭐냐? 여기 적혀 있죠. 여기 거래대금 거래량 20일 신고가 거래대금 200억 이상 15% 이상인 봉이 시작이 돼야 정배열이 시작이 됐다 빵 했다라고 이제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이만큼 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봉 기준이. 한번 볼게요. 여기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했네요. 그죠? 여기서 스타트는 그죠? 한번 초작할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200억 이상 그죠? 200 신고가 거래량 거래대금 신고가 20일 기준으로 그게 발생된 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그죠? 예.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민됩니다. 그죠? 봉이 나왔어요. 무슨 봉이지?
8%봉 나왔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200억, 이게 200억 선인데 돌파된 게 없고요. 예, 그죠? 가는 거예요. 이게. 발생됐네요. 그죠? 발생이 됐어요. 여기서 발생됐네요. 보이나요? 3.78% 시가에 이 15% 이상인 봉 1번, 이게 3번 기준이고 1번 기준 20일 신고가 거래량 거래대금 발생됐고 200억 이상인 이런 봉이 하나가 딱 발생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빵! 쌌어. 여기가 정배열 시작점, 여기가 시작, 정배열 시작. 이렇게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기준을 잡죠 항상. 보죠 이제 어떻게 되나 흐름이. 결국에는 이게 올라가요. 물론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이런 구간이 발생이 돼야 주식은 오릅니다. 항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준을 세워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게 발생될지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떤 기준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 기준을 세웠던 거죠. 빵! 정배열 시작점? 21이 120을 돌파할 때 정배열 시작점? 이제부터 시작. 이런 기준. 그래 봐봐요. 이런 기준을 셌을 때 제가 선을 어디다가 둬도 아무 타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타점이 뭐가 중요해요, 솔직히 이 상태에서는. 제가 어디서 타점을 아니 이렇게 한번 할게요. 매매를 한번 해볼게요. 떨어졌네. 매수 올라가잖아요. 아닌가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이런 시점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뭐가 중요해요 타점이? 아무 데서 잡으면 다 올라가잖아요. 그 정도 중요한 자리에서 저희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이 기준을 잡은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기준봉이. 그래서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아닌가요? 그러면, 봐봐요. 이거 또, 앞에 걸 설명하자면 또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됐어요. 어? 이거 돌파를 했네요. 그러면 이게 시작점이 된 거예요. 시작점. 정배열 시작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그 봉이 나오나 안 나오는지 보는 거죠. 얻은 봉? 이 기준이 되는 봉. 이 기준 되나요? 아니죠. 이건 6%로 끝난 거죠. 여기 이거 올랐어도 아니죠. 이거 단봉이죠.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봉이 막 떨어지잖아요. 냅둬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시작점이 됐지만 여기 또 이탈점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보만 하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구간도 나왔지만 봉이 아니죠. 7%밖에 안 나왔죠.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작점이 발생됐네요. 그죠? 정별 시작점 맞나요? 제가 설명했던 제가 말했던 이제 땅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땅 나왔죠. 땅 구간 거래대금 거래량 신고가 200억 이상 종목 그 다음에 시가 5% 밑에 예 나왔죠. 그렇죠. 예. 15% 이상 봉 빵 나왔어요. 이제부터 얘는 빵 간다 이 얘기입니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여기에 시작점이 못 잡잖아요. 이 시작점인지 몰라요 우리는. 중요한 거 뭐냐면 이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얘가 빵 나왔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예측하고 안 하고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세력이 들어왔다. 세력이 의지가 보인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던 윗꼬리봉의 중요성. 세력이 의지가 보인다. 세력은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도 이거는 못 속여요. 거래량 거래대금 이 봉 갖고는 절대 못 속여요. 세력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기법에는 100%가 없듯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여기도 봐봐요. 타점을 안 먹게 잡을게요. 매매를 해볼게요. 제가 매수했죠. 그게 됐네요. 그죠? 타점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올라가는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계속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준봉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모든 차트를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했던 게 이제 뭡니까? 첫 번째 설명을 또 내용을 정리하자면 딱 나왔어도 기준점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정배열이 나왔어도 이제 정배열이 나왔구나, 시작점이 시작됐구나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시작됐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우리는 뭘 기다려요? 이 봉을 기다리다 보면 기준봉이 되는, 제가 제시했던 이 세 가지 기준이 되는 이 기준봉이 발생되면 이제서 정배열이 시작이 돼가는, 스타트를 했구나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하자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어디를 매매를 해도 우리는 다 수익이 나요. 물론 우리가 잘못 잡아서 밀렸어도 얘는 올라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게 어디 구간? 120일 위의 구간, 정배열 구간, 이 구간, 중기 정배열 구간에서. 그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나오네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구간, 여기도 이제 정배열 구간이 나왔죠. 여기 이제 역별 구간이 나왔겠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거는 약간의 어떤 행보 구간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발생되다가 이 저점을 이탈하는 구간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하락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이걸 이탈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를 이탈했을 때 이탈했을 때 이 저점부터 이 저점을 이탈하면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왜? 근데 중요한 것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왜 얘가 이렇게 또 올라갔냐? 이 얘기죠. 왜 올라갔을까요? 얘가 말 그대로 하면 여기서 딱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든 한번 이탈을 하면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떨어져야지 정상인 거죠. 이렇게 왜 하락이 시작됐으니까. 근데요. 봐봐요. 저점 찍고 이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또 올라왔어요. 올라가서 이만큼의 또 상승을 보이고 떨어졌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5일선가 21일 5일선을 돌파해서? 아니요. 그거는 단기 정배열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단기 정배열이에요. 그죠? 단기 정배열이, 그죠?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모든 차트가 앞에 보면, 이렇게 단기가 먼저 정배열이 돼야, 그죠? 5일이 20일을 돌파해야, 나중에는 20일이 120을 돌파하는 게 맞아요. 예,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일을 돌파했잖아요. 20일을 돌파해서 우리는 뭘 본다고 했습니까? 빵! 간다라는 그 기준봉을 본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뒤에도. 얘 같은 경우는 어디가 빵일까요? 시작점은 여기에 시작점은. 맞나요? 여기가 시작점이었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시작점 여기였어요. 시작점 보죠. 얘는 어디가 빵일까요? 여기 있네요, 빵. 빵 있네요, 빵. 맞나요? 1번. 1번 구간 만족하고 돌파 나왔고 200억 이상 나왔고 기준봉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가 시작이에요. 나 가겠다. 이 신호예요, 여기서. 그죠?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마에 올라갔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봉이 발생된 건 뭐냐? 위에서 팔겠다는 얘기죠. 높은 데서, 그죠? 아까 설명했죠? 그러다가 여기 지금 이탈점이 나왔어요. 역배열점이. 그러면 근데 아까 설명했지만 왜 이걸 이탈을 안 하고 왜 다시 올라갔을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뒤에서 중요한 건데 이거 왜 됐냐? 이것도 매 기준봉 발생입니다. 기준봉 발생. 보세요. 200억 이상이 발생됐죠. 근데 얘는 12%네요. 한번 갑시다. 15%가 발생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할게요. 원리를 그냥 우선.
이게 15%가 발생이 안 됐지만 15%라고 쳤을 때, 예를 들면 이 봉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 20을 돌파할 거예요. 21선을 돌파할 거예요. 라고 얘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봉이. 그리고 봅시다. 이 안을 보면 골든크로스가 나왔나 한번 볼게요. 딱 나오기 시점이네요. 그죠? 딱 나오네요. 딱 그죠? 이 봉이 발생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 딱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골든크로스가 발생됐다는 거는 뭐냐 하면 단기로 이제 정배열이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이거는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22.78%지만 이 15% 봉이 나왔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또 얘기가 또 달라질 거지만, 근데 이게 아쉽게도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2.5%인데 약간 이 세 가지 기준엔 조금 부합이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고 계세요. 이제 이봉이 발생됨으로 해서 턴이 나온 거죠. 턴. 주식의 턴. 시작은 단기 정배열 여기 정배열 됐고 이제 장기 정배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중기 정배열이 되면서 이제 얘가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15%의 그런 봉이 나와야 되겠죠. 12% 나왔고 11 몇 프로예요? 8%봉 나왔고 단봉 나왔죠. 보세요. 그죠? 이것도 나오죠. 땅이 없는 거죠. 땅. 여기는 정배열 했지만 땅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20일 5일 돌파할 때 단기적인 정배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얘가 영향을 주죠. 이렇게. 어떻게? 전저점을 이탈을 안 하고 끄집어 올려서 움직여 주다가 내려가는 거겠죠. 왜? 여기에 땅 하는 기준봉이 안 나왔으니까. 전 이 설명을 하고자 지금 이 턴 얘기를 하고자 이걸 예를 들은 거예요. 맞나요? 이해를 좀 하셨나요, 여기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를 뭐 굳이 그렇게 뭐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식의 원리, 주가의 원리를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렇구나. 그죠? 올림픽 대교님처럼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성공인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만큼 이 기준봉이 중요하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준봉. 하나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기준봉. 저번 첫날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준봉 매매만 하시나요? 네, 저는 기준봉 매매만 하고 기준봉만 봤어요. 이런 식으로요. 21% 봉이 또 나왔네요. 그죠? 또 쭉 가다 보니까 이 저점을 이탈했어요. 근데 다시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뭐죠? 아직 뭐가 없죠?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 이 시작점이 없어요. 정배열 시작점 뭐냐? 5일이 20일을 타질 않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앞에서 이렇게 정배열 된 상태에서 이른봉이 나와주면 아, 나 20을 이제 돌파해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 근데 얘가 과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봐야 되겠죠. 그죠? 어? 다시 역배열이 나오네요. 그죠? 단기 역배열이. 차트가 잘 보이시나요? 예.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세요. 이제 정배열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정배열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여기. 5일선을 크게 좀 할까요? 정배열이 나왔으면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이것도 이 봉도 아니죠. 이것도 9%밖에 안 되는 봉이 나왔어요. 내가 만약에 간다면 이 땅 상태에서 여기서 봉이 나와줘야 돼요. 시작점이 발생되고 여기서 봉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올라갑니다. 올라가.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죠. 봉이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죠? 어? 보자고 몇 프로죠? 근데 이거는 요이 땅이 아닌 상태에서 나왔죠.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역배열상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어? 또 내려가네요. 그죠? 봅시다. 원하는 봉이 1번, 2번, 3번 조건이 맞는 봉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정배열 됐죠. 다시 헷갈리니까. 여기서 정배열이 시작이 됐네요. 시작점이 발생된 상태에서
나 갑니다. 어디를 가? 20일을 뚫을 봉이 나온 거죠. 나 20일을 20일 단기 정배열이 난 나와요 라고 얘가 또 외치네요. 그죠? 어느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역배열 구간에서 121선 밑에 구간에서 그렇게 외치네요. 그죠? 한번 볼게요. 올라가나 얼마큼 가나 아니면 훅 떨어지나 한번 볼게요. 제가 원하는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게 나왔으니까. 보이시나요? 반등을 주잖아요. 이렇게 올리고 떨어지잖아요. 맞나요? 근데 왜 올리고 떨어질까요? 왜? 역배열 구간이니까. 역배열 구간이니까. 보이시나요? 역배열 구간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중기 이 놈이 이런 게 시작점이 안 나왔잖아요. 단기적으로 20일만 지금 정배열인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보세요. 이 상태에서 선을 아무거나 긋자고요. 저희가 원하는 타점은 다 나와서 다 먹고 나왔어요.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뭐냐면 조심을 해야 돼요. 손절을 잡아 확실하게 손절을 잡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보세요. 근데 봅시다. 두 번째 나왔어요. 1번 조건 만족하고 2번 조건 만족했어요. 그죠? 200억 이상 신고가봉 두 개 나왔는데 지금 3번 조건이 만족 안 됐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죠? 12.24% 나왔어요. 15% 이상 봉이 안 나왔죠? 그러면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역배열 상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셨나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매매를 안 하는 것 뿐인데 저는 3파동 이게 판파동. 아, 3파동 나와서 떨어졌다. 일이 뭔 3파동이 뭔 필요합니까? 이 상황에서. 좀 느낌이 오시나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인원 5명 들어오셨습니다. 그죠? 오셨는데 대답하고 하면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이해가 중요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하나. 내가 구간이 어디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만큼 기준이 얼마큼 중요하고 아, 조심해야 되겠다 안 조심해야 되겠다 더 조심해야 되는 구간. 그죠? 그걸 좀 이해시키고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봉이 발생이 돼야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얘가 지금 떨어져야 될 구간에서 안 떨어지고 버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봐봐요. 여기서 지금 한 번에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되지만 기준봉 비슷한 이 봉이 나와서 얘가 올라가 줬어요. 그죠? 그것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찍고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런 기준봉 얘가 요 놈이 발생됐죠. 여기. 요 놈이 발생되는 바람에 한 번 더 찍고 올라가는 거죠. 떨어지나요? 볼까요? 그죠? 내려가네요. 그죠? 원래 정석은 내려가면 다시 내려가야지 정석인데 이렇게 힘을 한번 써주는 거예요. 이게 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아 이게 바닥일 거야, 이 바닥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어디가 바닥점이냐? 이게 바닥점일까요? 이게 바닥점일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매매했다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20선 이게 꺾인 상태에서 매매했다가는요 계속 맞고 또 떨어집니다. 계속. 뭐 어디가 바닥이야 상체? 또 보자고요. 또 나오나 한번 보자고요. 뭐 무슨 봉이요? 정배열이 됐고, 그러니까 역배열 상에서는 단기 정배열이 먼저 나오고 나서 중기 정배열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서 이제 단기 정배열 나온 날을 보자고요. 어? 보자. 얘가 지금 16% 봉이 발생됐네. 발생됐네요. 그죠?
지나가고 보니까 발생됐네. 여기 정배열이 됐고요. 그죠? 그죠? 1번 조건, 2번 조건 만족했고 16% 봉이 발생됐어요. 어떻게 됐나요? 밀렸죠? 예, 밀렸네요. 그죠?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죠?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뭐 떨어지면 뭐 확률이 100%가 아니라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에이, 맞는 게 아니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신이 아니잖아요. 저도 신이 아니고 중요한 건 이런 주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기준을 가지면서 매매를 해야지 우리가 덜 당한다는 거예요. 기준도 없이 매매했다가는 계속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디 여기는 그러면 기준이 없이 예를 들면 아까 그 뭐야 삼파동 자리 어딘가요? 예. 삼파동이 뭐 나오고 많이 해서 단기 삼파동 이 자리에서 매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저는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는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11월 21일 한번 분봉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보면 또 제가 그 매매 방법도 가르쳐 줬잖아요. 네 가지 매매 방법으로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분봉으로 한번 봐서 매매를 해볼게요. 11월 21일 찍고 볼게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냐.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또 저는 이렇게 밀린 게 나오면 되게 좋아요. 기분이. 아,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괜히 이상한 무슨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사는 사람이니까. 11월 21일 맞나요? 아, 여기 나왔네요. 한 30일로 딱 잡고 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 매매법에 보면 시가 종가를 갖다가 사선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안 맞냐? 아, 네. 참. 잠시만요. 맞춰갖고 해야 되겠죠. 네. 보기 쉽게 스타트를 크게 할게요. 스타트를. 네. 시가 종가를 갖다가 이게 종가로 끝났고 이게 시가예요. 그러면 맞나요? 맞나요? 이게 21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 갔지? 21선이? 아, 이게 20 맞네요. 아, 헷갈려라. 그러면 제가 매매를 어디서 해요? 여기서 보면 2번, 3번에서 매매한다 했잖아요. 한번 볼게요. 여기 안 떨어져. 첫째 날, 둘째 날 떨어졌네요. 여기 매수를 했습니다. 1번. 2번 매수했는데 훅 떨어졌네요. 그리고 나서 이만한 폭을 기다릴게요. 이만한 폭이 나올 때까지.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폭 나올, 그 폭에서 정리하겠다고. 여기서 정리를 했겠네요. 그죠? 그러면 손해를 얼마나 보냐, 제가. 9%를 손해를 받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확률, 그러니까, 어,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 주식은요, 검증을 왜 하냐면, 확률이거든요, 확률. 확률이 몇 프로냐? 확률 갖고 통계를 내서 확률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주식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방법으로는요, 확률이 90% 이상인 거예요. 90% 이상. 10개 중에 1개 정도? 10개를, 9개를 계속 먹다가 하나 잃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전체 수익은 수익인 거죠. 근데 이 정도까지 밀릴 건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날 왜 밀렸냐면, 이날 왜 밀렸냐면, 이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악재가 동반됐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전 누수를 얘기 안 하잖아요. 어쨌든 얘는 밀린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밀리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건
사람마다 다 대응하는 법이 있어요. 요 전저점을 이탈하면 매도하는 사람, 그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정확하게 이 폭이 나와야 매도를 합니다. 이 폭이. 예, 이 폭이 나오면 매도를 해요. 손절을 잡죠. 그렇게. 그리고 예를 들면